반데르발스 상대방 형식의 하이라이트, 이걸 가지고 컴프레션 팩터를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자, 컴프레션 팩터 우리말 번역 뭐라고요? 압축인자. 그래서 이제 그 압축인자를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원래 이 반데르발스 상수, 그러니까 반데르발스 방정식 상을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변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나누고 이 부분을 뒤로 보내서 압력만의 꼴로 바꾼 거예요. 이때 압축인자를 우리가 Z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Z라고 쓰죠. 그래서 이때 그 압축인자의 Z라고 하는 꼴이 압력, 부피를 기체상수, 온도 이렇게 나눈 꼴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때 여기에 있는 요 압력 자리에다가 얘를 쇽 하고 넣었어. 쇽 하고 넣었어. 그러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알겠죠? 뭐 대단한 거예요. 그냥 더하기 빼기예요. 그냥 간단한 사칙 연산으로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됐죠? 됐죠? 이때 얘를 미분해 봅니다. 자, 뭐로 미분을 하냐면 부피의 역수로 한번 미분을 해봅니다. 알겠죠? 부피 역수를 하나의 변수로 잡고 미분을 해보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얘가 꼴이 어떻게 바뀌냐? 얘가 미분한 꼴이 요렇게.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뭐 심각하게 어려운 계산이에요? 아니면 충분히 해볼 수 있어요? 간단한 다항함수 미분이잖아요. 다항함수 미분이니까 변수가 분모에 있으니까 제곱, 그 다음에 변수가 1차니까 그냥 똑 떨어져서 앞에 상수 부분만. 그래서 심각하게 어려운 계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으로부터 컴프레션 팩터를 표현을 해봤고 변수에 대한 영향까지 살펴보았어요. 이때 우리는 어제 이 저압이라는 것의 의미를 좀 살펴봤었거든요. 저압에는 어떤 의미가 있죠? 그렇지. 봐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적으로 행동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저압이었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때 그 저압을 수리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는 거지. 바로 압력이 0으로 수렴한다. 이게 바로 저압이잖아. 맞나요? 그런데 이 압력이 0으로 수렴한다 라는 것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고. 그 기체가 들어있는 그릇의 부피가 무한정 커진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것이 저압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된단 말이야.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아까 미분했던 거 있지? 미분했던 거? 요거 미분했던 거 있지? 요거에서 저압 조건이란 뜻은 부피를 어떻게 무한정 크게 만드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뭐가 남겠지요? 짜잔. 뭐든지 하십니까? 뭐든지 하시겠습니까? 요거. 그래서 반데르발스 상대방 정식으로부터 이런 수리적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런데 이때 우리는 어제 뭘 배웠느냐? 보일 온도. 기억납니까? 보일 온도? 보일 온도 기억나요? 자, 보일 온도의 뜻이 뭐였어요? 보일 온도의 뜻이 뭐였냐면 바로 컴프레션 팩터를 어떤 변수에 대해서 미분해요. 그런데 그 미분한 결과가 어떤 조건? 저압 조건에서 그 미분한 결과를 살펴보는데 그게 지금 반데르발스 상대방 정식에서는 어떤 꼴로 표현된다는 얘기야.
요걸로 표현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보일 온도라고 하는 녀석의 정의는 뭐야? 그걸 바로 0으로 만드는 온도. 알겠죠? 이게 바로 보일 온도의 뜻인 거야.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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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때 이 보일 온도를 반 데르 발스 이쿠에이션과 연결을 지으면 어떤 걸로 표현할 수 있다? R B분의 A. 알겠죠? 그래서 어제는 어제는 보일 온도라고 하는 녀석의 그 일반적인 성격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반데르발스 상태 방식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둘을 연결한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무슨 말이겠죠? 바로 저겁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여 볼 수 있느냐? 자, 이제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여기 줄게요. 지우자. 자, 이때 이제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변원 조건, 그리고 동일 기체에 따라, 기체에서 압력이 변할 때, Z의 변화를 한번 관찰해 보려고 해요. 바로 컴프레션 팩터를 압력의 함수로 한번 표현해 보고 싶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컴프레션 팩터가 항상 1이 되는 거 누구예요? 컴프레션 팩터가 항상 1이 되는 거 이상기체죠? 그죠? 그런데 이때 이 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냐면, 첫 번째 뭐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세 번째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압력이 변할 때 컴프레션 팩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했었죠. 기억나요? 그래서 뭐 기체, 실제 기체 종류에 따라 달라지지만 패턴이 어떻게 되느냐? 계속 증가하는 패턴. 두 번째,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패턴. 세 번째, 이렇게 붙었다가 증가하는 패턴.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때 여기가 어떤 의미죠? 윤지야, 여기가 어떤 의미였죠? 조합 조건이었죠. 그래서 조합 조건에서는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놈의 실제 기체가 빨간색으로 움직이건 파란색으로 움직이건 노란색으로 움직이건 압력이 0으로 수렴하게 되면 컴프레션 팩터가 뭐가 됐건 이상기체로 수렴에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때 여기서 그 조합 조건에서 미분을 한 거 아니야. 미분을 했다고? 접선의 기울기를 생각해 보자는 거지.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 요 빨간 애 있죠? 요 빨간 애? 빨간 애는 이 조합 조건에서 접선의 길이가 어떻게 돼? 플러스 값이지? 무슨 말 되겠어요? 그러면 이것의 의미는 뭐다?
B 빼기 RT분의 A가 양수라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게 바로 뭐야? 저합 조건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표현인데 그 값이 뭐야? B 빼기 RT분의 A였잖아. 근데 그 값이 양수가 되는 패턴으로 나타나는 게 이런 상황인 거지. 오! 그러면 얘는 어떤 뜻이냐? 바로 현재 온도가 보일 온도보다 더 큰 조건을 얘기하는 거야. 왜? 보일 온도가 아까 어떻게 정의가 됐었어요? 넘겨서 RB분의 A가 보일 온도였잖아요. 이 자리에 RB분의 A보다 더 크다라고 하면 이 값이 0보다 클 테니까 보일 온도보다 큰 조건에서는 이런 식의 접선의 기울기가 나타나는 거겠지. 그 다음 저합 조건에서 요거 접선의 길이가 뭐가 됐어요? 음수가 되었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 경우는 이 온도가 접선의 길이가 원점 근처에서 음수다. 그럼 이 말 뜻은 뭐겠어요? 이때 현재 온도는 보일 온도보다 저온이다. 마지막으로 노란색으로 그린 게 뭐겠어요? 요 저합 조건에서 접선의 길이가 0이다. 이런 얘기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노란색 그래프는 B 빼기 RT분의 A가 0이 되는 거고 이것은 바로 이때 온도가 보일 온도가 된다는 얘기인 거지. 알겠죠? 그래서 실제 기체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컴프레션 팩터를 조사를 할 때 동일 기체에 대해서 온도가 저온이다 고온이다의 기준이 바로 이 보일 온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일 온도보다 더 낮은 온도 조건에서는 저합 조건에서 컴프레션 팩터가 한번 작아졌다가 증가하는 거고 보일 온도보다 클 때는 그냥 냅다 커지는 거고 그리고 보일 온도일 때는 저합 조건에서 접선의 길이가 0이 되면서 매우 뭐에 가까워져요? 매우 뭐에 가까워져요? 실제 기체임에도 이상 기체에 매우 가까워지죠. 물론 저합 조건이긴 하지만 그 저합 조건에서 아주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적이 되면서 다시 또 컴프레션 팩터가 증가하는 이런 패턴으로 실제 기체들의 컴프레션 팩터 변화가 나타난다 라는 것을 꾹꾹 기억해야 여러분 학교 기출문제들을 풀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뭔지 알겠죠? 또 뭐? 미분 보면은 네. VN분의 1로 미분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래프는 X축이 T인데 그렇죠. 뭐냐면 V분의 1을 압력이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압력과 비례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 기체건 이상 기체건 무조건 압력하고 부피는 반대 상관관계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기울기라고 하는 게 특정한 기울기 1, 2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울기가 0이냐 아니면 양수냐 음수냐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압력의 그러니까 부피의 역수가 압력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쳤을 때 부피의 역수로 미분한 것이 압력하고도 같은 상관관계가 나타날 거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압력하고 부피가 서로 반대 상관관계니까 부피를 역수를 취해서 압력의 개념으로 대신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0이냐 양수냐 음수냐만 판단하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한 숫자를 보려고 하면 압력하고 부피 사이에 정확한 함수 관계를 표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계산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0이냐 0이 아니냐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뭐 얘를 다시 압력으로 바꿔가지고 함수를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는데 그럼 뭐 그때부터는 화학이라기보다는 산수가 되는 거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당장은 생각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더 전공하는 사람들은 그것까지 해서 뭐 함수를 살펴보긴 하겠죠. 됐죠? 이 논리 구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한번 보시냐면 45페이지의 44번 문제. 45페이지 44번 문제 보이세요? 45페이지 44번 문제 보이십니까? 45페이지 44번 문제. 짜잔. 이 문제 보이죠? 45페이지 44번 문제 요거. 그럼 이게 반대를 봐서 상대방정식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다시피 그림 나에 Z가 나와 있는 걸로 보아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겠어요? 컴프레션 팩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문제 출처가 어디냐면 MD 뭐 줄임말이냐면 미트 디트 아시겠죠? 의대 치대 갈 때 치는 시험 그때 미트 디트 기출 문제인데 이걸 보겠다는 게 아니고요. 한 장 넘겨봅시다. 한 장 넘기시면 46페이지 45번 문제 찾았어요? 46페이지 45문제. 옷 여러분 학교 기출 문제죠. 이걸 해볼 거예요. 알겠죠? 뭐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아, 표절이구나. 무슨 말 되겠죠? 표절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알겠죠? 자, 그럼 내가 요 문제 칠판에 정리해서 쓰는 동안 여러분 머릿속으로 브레인스토밍 해보세요. 시족!